2주의 댓글 코너 들어가 봐야죠. 유튜브 희진장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최진영 작가님의 소설 구의 증명이 생각났었어요. 본즈의 눈. 근데 저희가 구의 증명을 네, 다 안 봤죠. 소설을. 찾아보니까 약간 네. 이거 본즈의 눈처럼 약간 인간을 좀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스토리가 좀 많이 비슷하더라고. 야, 소재가 비슷했다. 네.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유튜브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식이 참 짧아. 진짜 얕아. 그 부분은 뭐였어요? 어떤 부분에서부터 생각이 났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그 41분쯤 댓글이었는데, 그러니까 네. 뭔가 마지막 정리하면서 하는 그 부분에서 아. 댓글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다음에 이제 팟캐스트 댓글입니다. 스필벅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영화 잘 봤어요. 티모시 샬라메가 슈퍼에서 나갔다가 다시 등장하는 장면은 개인적으로 델마 루이스의 브래드 피트 등장신만큼이나 인상적이었어요. 티모시 폼 미쳤다. 진짜 폼 미쳤지. 폼 미쳤다. 미쳤어. 근데 그 브래드 피트가 델마 루이스에서는 저는 그때 폼은 진짜 이게 핫가이구나. 브래드 피트 진짜 네. 거의 딱 그때 완전- 이제 시대 그 심볼이었죠. 네. 거의 마초남의 심볼. 진짜 섹시하다는 생각이 절로 나는 그때 딱 비주얼이었어요. 맞아요. 브래드 피트가 최근에 영화 뭐 나왔었죠? 최근에 블랙 트레인. 블랙 맞아. 트레인. 많이 늙으셨지. 보다 잤어요. 그거. 근데 그런 거로 치면은 지금 요즘 시대에 가장 핫가이는 티모 샬라메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약간 진짜. 외형적으로 많이 변하긴 했는데 맞아요. 확실히 딱 떠오르는 건 티모시 샬라메가. 그러니까 약간 진짜 옛날에는 그 근육하고 금발에 좀 수염도 있고 딱 사각턱에 그런 것들이 좀 뭐 미남상이라고 하면 요즘엔 좀 약간 여리여리하면서 또 고급진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마스크. 약간 송중기 느낌인가 한국으로 그치, 치면. 약간 어떻게 치면 그런 느낌의 마스크가 또 유행을 하지 않나. 2주의 영화는 화이트 노이즈. 화이트 노이즈. 이것도 넷플 배급이죠. 넷플릭스. 넷플릭스에서 하는데 이제 일주일 먼저 극장 개봉을 한 건데 저 혼자 봤어요. 보는 사람이 없더라고. 일주일 먼저? 아예 극장 자체를. 극장에서 혼자서 봤어요. 그래서 핸드폰 하면서 메모하면서 아주 시원하게 문자도 하고 그랬죠. 12월 30일 날 개봉합니다. 12월 음. 30일 넷플릭스에서. 많이 남았네 생각보다. 원래 많이 남겨요. 그렇게 그렇구나. 미리 좀 까는 편이라. 바르도 아직 안 나왔나요? 바로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오 진짜? 네, 피노키오는 나온다고. 어쨌든 깝시다. 평점. 저는 뭐 하시겠어요? 뭐 anyway 8. 나는 8. 8. 8점. 저는 6점이에요. 6. 네. 저도 6점이에요. 6. 저는 866. 까요. 까. 8점이요. 8점. 네, 8점. 그럼 평점 7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상당히 그러니까 6점인 분들도 많고 7점인 분들도 많고 결국 그 뜻은 애매하다.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약간 난해하죠. 난해한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이 영화는 노아 바움백 감독의 12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결혼 이야기, 프란시스 하, 다음에 마이어 로이츠 이야기 등 뭔가 굉장히 뭔가 대화를 뭔가 많이 하면서 사람 대 사람의 이야기. 사람 대 사람의 약간, 이야기를 섬세하게 다뤘던 그런 감독이 노아 바움백이고. 근데 이번 영화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린 것 같아. 그렇지, 뭐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이야. 결혼 이야기 생각하고 왔다가 지금 더 큰 사회상을 봐버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리 빠지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진짜 예상치 못하게. 정신없이 때리죠. 이 감독이 또 그 그레타 거익하고 연인 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여기 나오는 여자 주인공하고 연인 사이인 겁니다. 이분이 프란시스하도 나왔죠. 그래서 맥이스 플래너도 나왔고요. 연출 쪽에서도 굉장히 특출난 레이디 버드나 작은 아씨들 연출했던 아주. 나는 감독으로 알고 있었어요. 원래. 저도요. 그렇죠. 연출로도 워낙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두 분 다 영화가 되게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 결이 비슷하다. 레이디 버드랑 그렇긴 하네. 작은 아씨들도 어떻게 보면 되게 세세하게 감정을 다루잖아요. 맞아요. 그 딱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맞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잘 어울리네요. 나이 차이가 좀 있는데. 아, 그래요? 나이 좀 있죠. 10살 더 넘으면 띠동갑 한 바퀴 더. 뭐 그런 커플 많으니까. 많으니까 뭐 외국에는 뭐 음. 우리나라도 그렇고. 영화는 넷플릭스 배급입니다. 아 요즘 아주 칭찬합니다. 제가 진짜 기에르모 델 토로의 피노키오를 너무 재밌게 봤어요. 보셨다면서요? 아, 재밌었어요? 네, 오. 너무 재밌게 봤었어서 음. 아주 인상 깊은데 화이트 노이즈까지 이번에 또 제 마음을 음. 때렸고 아마 이게 코다 때문에 그런 것 같아. 한번 오스카 먹으려고 넷플릭스가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코다가 애플이잖아요. 그때 작품상 받았을 때 근데 그때 파워보드가 받을 줄 알았는데 코다가 받아가지고 아마 넷플릭스가 이런 다양성 영화를 많이 있는데 아, 근데 파워오브도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좀 괜찮았는데. 아쉽죠. 어떻게 보면. 아, 진짜 아쉽죠. 바르도도 그렇고 넷플릭스가 바르도도. 칭찬합니다. 근데 점점 어떻게 보면 경향이 그 감독의 저번에 바를 때 얘기했지만 감독의 그런 의중이 많이 들어가고 대중적인 시선은 별로 그걸 고려하지 않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일반 대중들한테는 그치. 점점 더 영화가 어려워지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만약에 이런 작품들 중에 또 수상하는 작품이 나온다면 계속 점점 더 그런 경향이 이어질 거 아니에요. 네, 대중과 어. 그 네. 그걸 뭐라 심사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그분들 간의 취향 차이가 평론가들. 그렇죠. 많이 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막 그런 걸 되게 앞장서요. 막 뭔가 캠페인 같은 걸로 네. 뭐 예로 들면 여성 스태프들을 뭐 더 많이 뭐 늘린다든지 뭔가 그런 이제 다양성에 뭔가 주목을 하기 시작한 그 기업이 넷플릭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넷플릭스는 대중성이 가장 큰 기업이었잖아요. 그죠. 그 그쵸. 한국 사회에도. 근데 그쵸. 요즘에는 그 약간 예술적인 방향성까지 잡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봤을 때. 영화 자체는 이제 돈 드릴로의 화이트 노이즈가 원작입니다. 원작이 있더라고요. 이거 네. 진짜 원작이네. 난 그냥 그러니까 완전 노아 소설인 줄 바운백 영화 중에서 원작이 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저는. 예. 그 다음에 이 영화가 2022년 베니스 영화제 개막작이자 경쟁 부분에 오르면서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굉장히 화제성을 끌었고요. 한 가지 고백을 하자면 저는 이 영화 시네큐브에서 봤는데 5분 지각했습니다. 영일이들 하면서 처음으로 지각을 했었어서 좀 무슨 많이 사정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뛰어갔습니다. 영화 시작하는데 바로 1장이 뜨더라고요. 파동과 방사 그러면서 하는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굉장히 특이했던 건 부부가 먼저 죽겠다고 합니다. 서로가. 시작부터 그냥 시작부터. 죽음 얘기가. 시작부터 삶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 보통은 그냥 오래 살자고 하는데 그 정도로 애정이 깊은 부부였을까라고 또 생각해 보면 결말 부분에서는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가? 그렇게 저는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리고 부부가 되게 좀 특이하다고 하긴 그렇지만 일반적이진 않죠. 거의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네. 그 4명의 자식이 있는데 네 번째 결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딱 그 막내 아들만 이제 자식들이 자식들이 진짜 그치. 그 나이대로 믿을 수 없을 만큼 되게 영민하고 맞아. 똑똑하고. 영민하고. 근데 제가 되게 이상했던 거는 그 이제 막내 아들이 좀 어린 편이잖아요. 근데 어린데 이제 뭐 계단을 혼자 오르내릴 수 있을 정도면 옹알이라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그 말만은 두 부부의 친자식인데 말을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도 마지막에만 그냥 뭐 그러네요. 추임새 같은 거 말이 하나 많이 놓고 그래서 얘는 왜 그럴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걔는 왜 그럴까? 왜 걔만 말이 없었을까? 뭔가 또 안에 가족사가 굉장히 네. 많을 거라고 보이죠. 네. 그래서 왜 1장에서는 왜 파동과 방사라는 제목을 지었을까? 근데 소설에서도 똑같이 3부작으로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똑같은 이름으로. 그래서 그냥 예측해 보건데 결국 파동이란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백색 소음이라고 하면 그 안에 파동이 있는 거예요. 네. 소리가 결국에는 이렇게 흔들려서 가잖아요. 그 파동이었고 방사는 말 그대로 퍼지는 거지 뭐 그게 독가스 퍼지는 것처럼 여기서 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파동과 방사가 아닌가 싶고요. 결국 백색 소음은 계속 진행되고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어. 데프가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고 그게 이제 가족에도 비유를 하는 거죠. 가족들이 계속 끊임없이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이나 뭐 계속 가십거리를 얘기를 하잖아요. 영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백색 소음 중에 하나인 거고 약간 그 이제 뒤에 가게 되면 재난을 겪는데 그 거기서도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 뭐 정부가 우리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 이런 음모론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막 또 어떤 부작용이 있다더라 뭐 어떤 거 카더라가 되게 많아요. 개소리가 많습니다. 그것도 그게 계속 나오잖아요 영화. 까십이 너무 많아. 그거 도망치는 와중에도 애기들은 계속 그런 거 있어요. 유머가 있는데 미국 Did you know라는 유머가 있거든요. 구글에 아무 그런 거 치면은 되게
되게 잡다한데 신기한 지식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뭐 아. 염소의 이빨은 한 개인 거 알고 있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걸 계속 한 개입니까? 아니 그건 내가 아. 지워낸 거야. 내가 생각이 안 나서. 미안합니다. 한 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막 네. 그런 것들 계속 얘기하는 것도 화이트 노이즈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사 같은 건 조금 전 직접적이고 좀 노골적인 게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폭력은 부활의 한 형태다. 뭐 이런 맞아. 좀 사회 풍자적인 대사도 굉장히 많이 뱉었던 것 같긴 해요. 계속 네. 직접적으로. 근데 그건 맞는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영화 내에서도 그렇고. 네. 예. 그리고 특이한 게 다 어떻게 보면은 그 아빠랑 엄마 제외하고 아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학자잖아. 잭. 대학 교수들인가 그렇지 않아요? 네, 네. 맞아요. 계속 이제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영화를 꿰뚫는 말들이 되게 많죠. 약간. 그러니까 말의 힘이 되게 잘 느껴졌어요. 음. 그러니까 뭐 뒤에 나오겠지만 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자기 얘기하면서 뭐 무리를 이끌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한데 군중 심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증상 얘기할 때 뭐 구토한다 뭐 맞아. 이런 거 할 때 얘기하니까 음. 진짜 그런 증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토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플라시보 효과죠. 네. 그래서 말의 힘이 되게 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결국은 이 영화는 저는 계속 생각해봤지만 미국의 낙관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영화고 음. 그거를 이제 군중을 하나에 모은다라는 의미에서 히틀러하고 엘비스가 나왔던 거고 예. 다 영화 전반적으로 던져지는 요소들이 결국엔 낙관론이라는 그런 큰 범위 안에서 묶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히틀러 연구자 잭 아담 드라이버가 연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 이제 히틀러와 이제 계획을 빗대면서 우리는 계획할수록 죽음에 가까워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 맞는 말이에요. 네. 맞지 않나요? 그래서 되게 공감을 하면서 봤고 특히 초반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독일어를 배우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히틀러를 연구하면서도 이제 독일어를 몰랐던 거죠. 심한 나치즘을 가리키는데 독일어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참 이것도 뭔가 이질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고. 혹시 이 부분이 그 히틀러랑 그 엘비스랑 얘기했던 부분인가요? 그렇죠. 그 좀 있으면 뒷부분에 좀 뒷부분에 나오죠. 네. 엘비스 연구 센터를 이제 만들고 만들겠다는 싶다. 또 인물이 네. 나오다 보니까요. 그럼 바로 연기를 해봅시다. 엘비스 연구센터를 만들고 싶다던 머레이 논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엘비스와 히틀러의 공통점은 뭐냐? 라고 묻죠. 둘 다 어머니를 사랑했다. 요절했다. 근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군중들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었다. 라는 거고 결국에는 군중들의 삶의 동기를 이끌림과 동시에 본인들은 일찍 요절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전설로 남게 되는. 그러면 어떻게 또 보자면 이 엘비스 연구센터를 만들고 싶다는 머레이는요 뭔가 계속 그 히틀러보다는 엘비스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인 거지. 뭔가 스타가 되고 싶어하고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을 잭을 섭외해서 뭔가 그런 자기의 프로그램을 뭔가 알리려고 그러고 근데 오히려 잭은 진짜 말 그대로 히틀러에 뭔가 좀 더 가까운 사람이고 왜요? 일단 군중들과 뭔가 어울리거나 위기의식을 크게 느끼지 않아요. 대표적인 장면은 비행기 추락 사고가 나왔는데 잭은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에 둔감하다는 얘기예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군중들에 잘 섞이지 않는 근데 리더가 되려고. 그런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뒷부분에 결말 부분에 보면 히틀러랑 동일시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엘비스랑 히틀러랑 동일시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대사에서 보면은 그 이제 히틀러랑 엘비스 동일시할 때 그 머레이가 그런 말을 해요. 히틀러는 죽음을 죽이는 자였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군중에 따른 거고 왜냐면 군중에서 만약에 그 시대에 이탈을 했으면은 그 즉시 죽음을 의미를 했기 때문에 히틀러는 죽음을 죽이는 자였고 히틀러랑 사람들이 군중이랑 같이 있으면 그 군중들은 나는 영원할 거야. 우리 민족들은 승리할 거야. 이런 것들을 믿게 됐다는 거죠. 그런 두려움을 죽이는 사람인 거죠. 그치.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잭도 똑같아요. 잭이 두려움을 죽일 수 있었던 거는 이런 거 막 있잖아요. 행위. 아담 드라이버가 보면 연기를 하는 걸 보면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잖아요. 그때 보면 굉장히 쇼맨십이 엄청납니다. 마치 히틀러도 그렇잖아요. 맞아.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의 공통점이 이렇게 맞물릴 수밖에 없는 그럴 수 있겠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 보였고 마지막에 그리고 마지막에도 결국에는 총을 쏘잖아. 쏘잖아. 그게 죽음을 죽이는 그 사람이에요. 이제 수상한 사람 결국에는 그 사람이 죽음이라고 상징을 해보면은 죽음을 죽이는 히틀러가 된 거지.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제 그 노래는 엘비스 프레슬리 그거거든요. 노래거든. 그러니까 거의 동일시가 됐다고 보면 돼. 근데 저는 그
교수라는 직업 자체도 그 히틀러나 엘비스처럼 군중 앞에 서는 사람, 군중들을 모이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맞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강연도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제 사람들한테 내는 건데. 설득을 시키고. 그죠. 그리고 그 이제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장면 보면 되게 정말 흡입력 있게 강의를 하잖아요. 막 흠뻑 심취해서 그래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선생님들까지 그걸 딱 완전 매료돼서 아, 너가 이 학교에 있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맞아. 그 거의 그 히틀러랑 거의 네,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되게 옷도 막 어둡고 막 맞아. 그랬어. 중요한 그런 옷차림으로 있으니까 많이 연상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 장면 생각이 납니다. 그 아네트에서 그 스탠드업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압도적인 에너지를 또 미친 보여주지. 장면이었죠. 맞아. 그 장면이 너무나도 생각이 났다. 그래서 캐스팅이 정말 기가 막혔다. 근데 이건 저는 연출적으로 여기가 너무 막 몰아치는 구석이 있어서 정신이 없. 네. 대사가 네. 잘 안 들어. 네, 맞아요. 기억이 딱 안 남는다고 해야 되나? 네, 그게 사실 왜 그러냐면 교차 편집이 이루어져서 그렇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히틀러, 엘비스 그리고 맞아요. 현실에서 벌어지는 재앙. 차량 사고 쪽하고 이제 교차 맞아요. 편집이 일부분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뭔가 제대로 집중이 안 됐던 건데 음. 저는 오히려 그 점이 좀 더 증폭되게 만드는 아. 불안감을 계속해서 저한테 불어넣는. 근데 그런 감정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면 네. 교차가 너무 이렇게 딱딱딱 네. 끊어서 오니까. 근데 이게 그런 감정만 있고 뭔가 제대로 딱 네. 기억에는 안 남는다는 맞아요. 점이 저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 겁니다. 네, 맞아요. 이런 쪽에서 이래서 호불호가 갈리는 근데 겁니다. 이런 연출하고 비슷했던 게 저는 그 에브리띵 에브리웨어 맞아. 그 초반 그 조금 비슷한 면을 느꼈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그거랑은 다르게 저는 이건 너무 역효과로 저한테 다가와서 아 오케이 네, 그럴 수 좀, 있어. 네. 그럴 수 효과. 있어.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군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저는 너무나 또 와닿았던 군중이 모여드는 이유. 군중에 속하기 위해서야. 네. 근데 이거는 맞아. 진짜 예. 맞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결론적인 분석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야기를 꺼내들면서 사람들에게 흡입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그 수업을 듣고 이 사람들의 말이 들으러 온 사람들도 뭔가 불안해서 모인 사람들일 것이고 저기 뭔가 듣기 놓치고 위해서. 있는 게 있나 내가? 놓치고 있는 거에 대한 공포가 느껴져서 네, 군중 네. 같이 가는. 그래서 뭔가 계속 모여드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음. 또한 사고가 날 때도 차량 사고가 날 때도 기차들이 이렇게 다 하나씩 다 모이잖아. 예. 충돌하고 나서. 그것도 그런- 그렇고 영화적인 장면들을 또 계속 보면 왜 슈퍼마켓을 또 돋는가라고도 생각을 해보면 슈퍼마켓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 있고 상품들이 또 진열이 돼 상품들이 있고 모여 있는 곳이니까. 또 그에 반해서 또 그 매치컷을 통해서 차가 또 지나가는 장면을 또 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수동적인 능동적이지 못한 군중에 속히기 위해서 그래서 약간 그렇게 계속 보이다 보니까 하나의 일계로 계속 보이는 거죠. 그 중에서 독특한 엘비스하고 히틀러 그 두 사람이 있었을 뿐이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엄마가 기억력이 안 좋아요. 빠바가 기억력이 안 좋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으로는 엄마가 운전을 하는데 평소와 다르게 막 우회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정지 표지판에 뭔가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근데 여기서도 저는 깨름칙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 그 비행기 그 전투기라 하나요? 그 어쨌든 비행기 사고 이후에 그 프로펠러랑 연관돼서 샷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전등이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프로펠러처럼 보였어요. 비행기 사고에. 그냥 결국에는 지금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든 사고가 예측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와닿다 보니까 계속 그 부분은 그냥 다 그 앞부분 일상적인 부분은 되게 일상적인 거를 보여주면서 거기 속해 있는 불안을 계속 상기시켜주는 보여줘요. 연출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 엄마가 평범한데 좀 가끔 잊어버리고 가끔 이상한 짓을 하고 남편은 가끔 악몽을 꾸고 막 그런 것들 그리고 비행기 사고가 나고 이제 아빠는 위로를 하고 애기들은 더 보겠다고 하고 약간 그런 불안한 연출들 일상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불안함 그게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 이 사람들이 결국 그러니까 엄마 바바는 약물에 의해서 비의도적으로 깜빡거리는 거고 그치 잭은 그냥 안 듣는 거예요. 귀를 막았다 귀를 막은 거야. 그냥 자기가 낙관론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안 듣는 거죠. 근데 화이트 노이즈는 계속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화이트 노이즈 못 느끼는 거면 자기가 주파수가 거의 꽂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죠. 잭이란 인물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네. 주파수를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맞춘 사람이다. 그래서 영화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그 영화가 되게
그러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운드가 크다 이런 게 아니라 대사가 진짜 말이 엄청 많아요. 시도 말이 때도 없이 많으니까.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인물들도 많은데 그래서 이게 나는 너무 시끄러운데 왜냐면 저는 이제 영화를 보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 소리에 이제 집중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시끄러운데 잭이라는 인물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별로 개의치를 안 하더라고요. 여유로워요. 네 맞아요. 다- 이렇게 독가스가 처음 터졌을 때도 사람들이 막 다 난리를 치는데 혼자만 그냥 다른 그게 세상이 있는 것 못해요.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지 차가 와서 이제 피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본 순간에야 움직이지. 잭은 네. 전혀 개의치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되게 뭔가 이성적으로 뭔가를 다 컨트롤하고 있다는 허상에 쌓인 인물 같아서 근데 결국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영화 주제랑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그 영화 초반에 아까 얘기를 안 했죠. 저희 그 충돌장 그 아 네. 초반에 머레이가 처음 등장을 해가지고 네. 강연을 한단 말이야. 강연하면서 이제 여러 미국 영화에서 나왔던 스턴트 장면이나 이제 폭발하는 장면 이런 것들 보면서 이걸 유의적으로 소비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재앙인데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유의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건 결과적으로 영화에서 누군가가 등장을 해갖고 영웅이 등장해서 그런 재앙들을 해결을 하고 이런 모습을 낙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미국의 자부심이다. 자신감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낙관주의를 상징하는 인물이 잭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근데 또 상징적으로는 그 사람이 히틀러 연구도 하니까 히틀러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히틀러의 그런 나치즘이랑 지금 미국의 자본주의 그런 체제들에 대한 맹신적인 믿음이 동일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1장을 좀 마무리를 지으면 1장은 가정의 불안이라고 저는 그래서 봤어요. 네. 하는 가정의 불안을 그리고 있고 2장은 넘어가면 이제 사회의 불안을 그리고 있고 3장은 개인의 불안이죠. 네. 약과 관련돼서 이제 총을 쏘고 나도 살고 싶다 그러잖아요. 막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1장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개인의 불안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딱 제시를 하는 엔딩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파동과 방사라는 그 1장 제목이 영화 그냥 전체를 다 관통하는 것 같아요. 계속 하고 계속 노는 거죠. 파동과 방사가 이 순간에도 지금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2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공기 중 독성 물질 이 제목이고요. 독성 물질이 있던 차량이 폭발을 하죠. 네. 근데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 사람들이 왜 무서워하는 거냐면 군중들이 모이면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는 별로 안 무섭다고 다 같이 똘똘 모여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움이 증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 위해 물질이라고 하면 코비드도 생각나지 않나? 코로나 그죠. 다 당연스럽게. 네. 근데 만약에 안 보이니까 만약에 그게 뭐 독성 물질이긴 하지만 정말 어떤 그런 안 좋은 거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공포심이 생길 것 같아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각이 안 보이니까 청각에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이트 노이즈가 들릴 수밖에 없고요. 무슨 말 이게 사람들의 개소리가 다 들리는 겁니다. 그치. 네. 안 보이잖아. 그리고 또 모여 있으니까. 네, 더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카더라가 또 나오고 막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이게 또 퍼져 나가는 거죠. 공기처럼 두려움이. 그렇게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하는 말이 막 공기를 마시면 막 토하거나 막 데자뷰가 있다라는 또 말도 하잖아요. 데자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네,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괴설들이 퍼져 나가잖아요. 블랙 코미디적 요소도 재밌었다. 그래서 잭도 이거를 처음에 안 믿었다가는 나중에는 이거 계속 진짜 진짜잖아. 맞는 거 아니야? 이거 그건 어디서 군중적에 봤는데 섞인 이러니까. 거야. 그 딸은 진짜 심지어 구토를 하잖아요. 그거 웃겼어 그거. 그래서 그것도 참 재밌었던 것 같고. 근데 영화 장면에서 사고도 나요. 차량 사고도. 근데 차량 사고가 나면 우리는 보통 그냥 저기 사고 났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군중 속에 섞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도 저 사고 어떡하지라고 이제 애정을 쏟을 수밖에 없었던. 웬만하면 그냥 지나가는데 내일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었고. 근데 잭이 중간에 이제 군중 속에 있다가 떨어지는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맞아요. 주유소죠. 주유소. 그게 아마 저는 주유소라고 봤고요. 그래서 주유소 장면을 보면 온갖 소리가 막 다 들리고요. 온갖 컷들이 막 짜게져서 막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잭의 불안함을 표현했던 그 장면이고 이 장면 이후에 이제 영화가 계속 진행될수록 쓸데없는 대화들 우리가 아까 했던 막 대화들 있잖아요. 개들이 막 뭐죠 소다회인가요? 막 구름에 막 소다회를 뿌리면 뭐 없어질 거다. 그런 대화도 나오고. 근데 이런 대화들이 왜 많아지냐면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아무 소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증거였고, 근데 좀 조용해지는 장면이 뭐냐면 물결 구름이 실제로 등장했을 때, 실체를 봤을 때. 실체를 눈에 봤으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서 이제 뭔가 불안성이 좀 떨어지는,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이제 신기한 건 라이프 세이버 캔디가 언급이 됩니다. 난 이 캔디 실제로 있는 지 처음 알았어. 있어요? 있던데 라이프 세이버 캔디? 우리나라에도 팔아요? 네이버 쳐보니까 있던데요. 근데 말 그대로 이 라이프 세이버 캔디는 삶을 살리는 그 말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잭도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다가 그걸 캔디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점점 이제 섞이게 되는 거고. 아 그거는 그 이제 아내가 약을 먹었다고 생각해서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가 그게 약이 아닌 거면 나도 달라 증명을 약간 해라라고 이런. 얘기하는 장면이니까. 근데 라이프 세이버라는 그 단어가 좀 묘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굳이, 왜 굳이 왜 라이프 굳이 라이프 세이버였을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바바한테는 그 약이 진짜 그런 걸 수 있죠. 그 바바가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밀의 약 디알라였나? 디알라를 먹게 된 이유가 디알라 아니에요. 뭔데요? 다일라예요. 다일라를 먹게 된 이유가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해져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라이프 세이버 캔디라고 얼버무렸던 것이 말도 되는 거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좀 이기게 해주는 그런 약이라고 믿고 먹었으니까 라이프 세이버 캔디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먼저 죽겠다고 한 부부였는데, 아니면 그냥 영원히 같이 살자 그런 부부였는데 점점 두려워지니까. 원래 그거 아닌가? 원래 살고자 하면 죽는 죽을 거고, 것이고. 죽는고자 하면 사는 죽으면 거야. 사는 것이다. 이 영화가 그걸 그대로 말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족이 피난처로 왔어요. 대피소라 그러죠. 왔는데 굉장히 웃기죠. 2분 30초나 노출됐다고 이제 죽는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 컴퓨터 앉아가지고 직원이 토도둑 치면서 관료적인 엄청 직원이 이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몰라요. 되게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죠. 그거 보면서 저는 당연히 코로나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 이런 뭐 개떡 같은 기준이야. 그렇게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대중들은 되게 안 믿잖아. 그런 상황에 대해서 되게 관료가 되게 그런 식으로 뭔가 뭐라 그러지? 되게 그 절박함을 모른다고 해야 되나요? 되게 시스템적으로 위기의식이 없어. 위기의식이 없는 느낌? 그냥 뭐 어떤 기준에 따르면 이 컴퓨터 보니까 당신 죽을 수도 있다고 나오는데 확실한 건 아니니까 일단 집에 계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무책임하죠. 그렇죠. 그런 태도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를 대응하는 미국 정부나 아니면 여러 다른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느낌이죠. 그러고 나서 뒤에 부분 또 그것도 나와. 그 어떤 불황자가 와가지고 이런 게 뉴스로도 안 나온다. 우리 지금 겪고 있는 공포가 또 뉴스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이제 막 얘기를 하는 분노를 하는 그런 부분도 나오는데 그것도 약간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풍자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라디오랑 TV라는 전자 기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재난 상황이 생기면 저희는 되게 전자 기기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주고 이제 이렇게 하세요에 대한 매뉴얼도 주니까 뭐 TV라든지 핸드폰에 두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정보들이 믿을 수 있냐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 언론을 믿지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를 그러니까 휘둘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소음인 거죠. 그런 게 화이트 노이즈인 거지. 네. 언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길잡이 역할을 언론 해야지. 중요합니다. 저 이제 그만뒀잖아요. 언론 홍보과. 언론 홍보과 그만뒀잖아요. 지금 미디어학과입니다. 네, 미디어학과고요. 참 인상 깊은 대사가 또 하나 나와요.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다. 죽는 자와 죽이는 자. 폭력은 부활의 한 부분이다. 완전히 히틀러적인 얘기고. 근데 폭력은 부활의 한 부분이란 말이 정확히 어떤 느낌일까요? 예로 하나 들어볼까요? 히틀러는 유대인을 죽이고 게르만을 앞세웠던 자민족의 부활을 앞세웠던 그런 거죠. 결국은 유대인에 대한 폭력은 독일 자민족에 대한 부활이 아니었을까? 히틀러 입장에서는 그렇게 접근이 가능하죠. 저도 딱 뭐 생각나는 예는 없는데 그 히틀러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유대인을 죽임으로써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받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딱 이 잭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부합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잭이 물론 이제 히틀러 같은 성격을 가진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으로 변모하는 건 있죠.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독일어를 배우는 장면은 넣었겠죠. 어. 아니면 안 넣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이게 되게 잭이라는 인물이 이성적이고 그런 공포에 있어서 좀 주눅들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눈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재앙을 겪을수록 달라져. 이 두 부부가 둘 다 각자의 방식으로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미신을 믿고 이성적이지 않은 거를 사실이라고 믿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총을 건네주는 장면에서 그 죽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통이었으면 군중을 좀 따라가고 했을 텐데 이제 그 총기 연합회? 그러니까 총기 옹호론자들의 사인을 보고서 저 사람이 뭔가 죽이는 자들이니까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니까 뭔가 군중 속이 아니라 저 사람 따라가면 뭔가 답이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따라갔다가 결국에는 무슨 이제 강에 또 휩쓸리고 그리고 다시 군중으로 다시 가고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총기 규제가 거기 붙어 있는데도 그냥 쏴 버리는 거야. 예. 총기 규제가 그 나와요. 총기 네, 규제한다고 나와. 음. 그런 게 뭔 상관이냐고. 히틀러 마인드 그냥 쏴버리고 그만이지. 내가 살고 봐야 되는데. 파란색 빨간색 이야기도 나오는데 난 처음에 이거 정치 얘기인 줄 알았어.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우리나라 성향상 나는 이거 정치 얘기를 하려는 거야. 아니 근데 미국도 색이 그래요. 원래 공화당이랑 민주당 네. 색이 빨간색, 파란색이야.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파란색과 빨간색은 또 미국의 성조기를 조금 얘기를 해서 뭔가 미국 얘기를 하려는 건가? 그런 생각이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들더라고요. 가사가 그거예요. 재앙은 뭐 파란색, 빨간색 상관없이 다 누구한테 노린다 이런 말이니까. 그 생각나. 붉은색, 푸른색 그 사람. 어쨌든 됐고. 시원승이잖아요. 뇌절이죠? 네, 한마디로. 근데 초록색도 은근 초록색은 드니스를 상징하는 예, 색이지. 그 썬캡인가요, 그게? 성격. 근데 그걸 그래. 왜 그렇게 계속 이렇게 쓰고 나왔을까? 걔는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는 애잖아. 예. 걔는 계속 우린 죽을 거다라고 하는 애 아니에요? 근데 이 초록색이 어떻게 보면 나는 그 독성 물질 그러니까 그거에 가까웠던 그러니까 색이었어. 옷도 초록색이 붙었네. 그러니까 그 우리 피난을 갈 때 내리는 비 속에서 그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초록빛이 많이 나거든요. 그걸 봤을 때 드니스는 계속 우리 죽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얘기잖아. 그래서 엄마하고 애잖아. 계속 뭔가 풀려고 뭔가 알아채려고 하고. 그치. 계속 파고들려고 하고. 음모론은 자꾸 던지고 뭐 그런 애잖아. 그래서 그 드니스라는 인물 그리고 그 독성 물질이라는 그 색 그리고 죽음이라는 색이 좀 동일시되는 카테고리와 같이 묶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초록색. 그러면 약간 썬캡으로 이렇게 보는 가리고 거니까 그 초록빛 약간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세상을 그런 건가? 굉장히 네,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보는 거지. 약간 죽음이 곧 온다 우리에게 뭐 그런 세상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한 번도 안 봤죠, 걔가? 안 붙죠. 그럼 그냥 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걔는 그런 거 썬캡 벗는 장면 내 기억이 안 나. 이거 그래요? 넷플릭스에 다시 나오니까 다시 보려고 나는. 아. 디테일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진짜 이 얘기 듣고 다시 보면은 더 썬캡 예. 보는 장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뭐 어쨌든 한 인물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중간에 인형을 주워주는 사람이 한 명 나오는 난리통에서 거예요. 인형. 그 난리통에서. 그래서 나는 그걸 왜 넣었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힌트가 하나 나오죠. 탈모. 뒷모습 탈모. 뒷모습을 찍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주워주는 사람이 앞모습을 찍어서 누군지 신원을 확인하게 하는데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뒷모습 탈모 있는 모습만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는 이게 엄마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엄마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기억력을 잃어. 바바인 줄 알았어. 기억력을 잃어버리고 그 보면 그 모차르트 그 헤어잖아요. 그 가발인 줄 알았어. 그래서 뭔가 이 엄마가 주워주는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웬걸 그의 정체는 미스터 그레이. 그레이 떡밥이었죠. 떡밥이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슈퍼에서도 한번 또 나와요. 맞아. 실루엣으로. 슈퍼에서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또 탈모인 사람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나왔어. 악몽 같은 부분에도 네. 그분 아닌가요? 악몽에서 이제 그 제기, 아내인 줄 네. 알고 이제 갑자기 화장실 들어갔다가 갑자기 왁 하는 애가 그 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떡밥에 많이 뿌려졌고. 근데 저는 이게 잘 주워왔어요. 약간 영화를 정리를 하면서 들어서 생각인데 그 인물을 좀 카테고리로 정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약간 죽음이라고 상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희망이라고 상징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찾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바바한테는 희망이지 않았을까? 바바한테는 그치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었을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 겁탈을 한
네. 대상인 거고. 근데 또 그 보면은 이제 죽음을 죽인다는 말이 있었잖아. 결국에는 그 잭이 찾아가서 죽이잖아. 그래 봤을 때 그 사람이 죽음이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야. 너무 이게 너무 어려웠어.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사이비 교주 같은 사이비 사람인 교주 거죠. 같아. 네. 거짓 믿음이다.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짓 믿음을 파는 자다. 네. 아니면 하얀색은 음. 하얀색은 삶이고 검은색은 죽음이야. 그래서 그레이. 그 그래서 사이에 그레이 중간에 그래, 있는 중간에 사람. 있는 사람.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굉장히 다양한 특이한 어쨌든 색에 대한 레퍼런스 되게 많고. 근데 어쨌든 그 사람도 사람을 모으게 하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모았죠. 그리고 모았고 예. 지원자들을 모았고. 네. 그랬고요. 3장 얘기를 하기 전에 아까 말했던 강물에 떠내려가는 차. 저는 노아 바운백 영화를 나 뭐 봤지? 노아 바운백 거? 아까 결혼 언급한 이야기. 거더 결혼 보시면 이야기 음. 프란시스와 위아영 세 개 봤는데 그 세 개를 보더라도 이런 액션 씬이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 그냥 애초에 이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가 노아 바운백 영화가 아니야 이거. 이거는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좀 보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생각났던 영화들이 있는데 돈룩급도 생각이 났고. 그래 돈 넣고 그리고 네. 그 되게 노 뒷부분 가면은 초현실적으로 연출되는 부분이 있어. 모텔 씬 같은 거 그런 거 보면은 머로랜드 맞아요, 드라이브 맞아요. 데이비드 린치 네. 감독도 생각이 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 사회의 여러 가지 지금 현 주소들 그리고 상징들을 넣어가지고 어떤 우화로 만들어냈다는 부분에서 PTA 데어 윌비 블러드 같은 느낌도 났고 되게 여러 가지 영화를 짬뽕한 느낌인데 어쨌든 여기서 노아 바운백의 흔적은 1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영화에서. 진짜 없었어. 예상치 하나도. 못했던 그런 영화였고요. 나오는데 또 차가 막혀. 강물에서 나오는데 그 군중으로 다시 합류하는 군중으로 장면이죠. 다시 합류하는데 근데 난 그거 보면서도 이거 참 그러니까 나는 왜 그런 생각하거든요. 왜 차가 막히는 거야 그 항상. 앞에 사람은 대체 뭐 앞에 사람은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그래. 나는 그래서 항상 보면 맨 앞에 사람 생각하면 뭔가 이기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끼어드는 것도 잘 끼어들면 뭔가 속도를 안 늦추고 갈 수 있지. 안 늦추고 갈 수 있는데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참 뭔가 마음이 아팠죠. 이것도 뭔가 낙관론 뭐 그런 거에 연관이 지어서 사람들은 몰라 씨 나 혼자 알아서 할 거야 막 그런 느낌도 들었고. 근데 또 그 사이에 보면 이렇게 지나가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있었어. 그래서 이 도로 자체도 우리 사회다.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되게 다양한 군상들이 다 나타나죠. 나는 괜찮겠지 하는 이런 썩어 빠진 마인드. 진짜. 그런 것까지 생각 못했는데 반성합니다. 반성하고요. 3장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달라라마. 3장이 제일 어지러웠어. 난 이게 달라이라마인 줄 알고 처음에 나도 티베트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니 근데 너 의도한 걸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않을까요? 이 감독이라면 그래서 뭔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나오길래 이거 티베트 그건 달라이라마 아니야? 근데 달라라마인데? 뭐야 이거?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 언어 유해 같아. 그럴까?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아담 드라이버가 옷을 벗고 있는데 배가 그렇게 나왔더라고. 특수분장이겠지? 그런 거 같아요. 특수분장일까? 진짜 아닐까? 그렇지 않을까? 특수분장일까? 아니 원래 그렇게 그렇게 몸 완전 아니야. 찢어지는 사람인데. 그래서 근데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서 와인을 너무 많이 먹어서 뭐 하여튼 반성합니다. 자기 반성을 되게 많이 하네. 다일라라는 알약은 미지의 약물이었죠. 책에서도 없는. 그래서 오죽하면 밤 10시에 의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나 같아도 빡치겠다. 그런 약물이었고. 근데 여기서도 보면 바바도 뭔가 낙관적인 인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 그런 대사가 나와요. 일주일에 7번의 밤이 있는데 이 밤이 또 뭐가 특이하냐며 아니면 뭐 강습을 나가는데 먹고 마시기가 강습이 이루어지고 뭔가 이런 거를 참여하고 가는 모습이 그런 거는 사실 예전이랑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재난 이후에 이게 이제 그런 큰 죽음을 거의 가까이 했었던 재앙 끝나고 나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그 이제 나중에 얘기 나오지만 그 바바라는 인물이 그동안 그렇게 좀 이상한 행동도 하고 그렇게 허무주의에 빠졌던 이유가 죽음의 공포 너무 커서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이 사람이 그런 공포 때문에 모든 게 다 약간 좀
허무하고 뭐가 다르냐 이 이런 상황을 식으로 느끼지 나오는 못하는. 저는 잭이 가장 3장에서 많이 그 개인의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1, 2장에서 그렇게 재난이 닥쳤을 때도 낙관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다가 3장에 와서는 결국 이런 사람도 결국에는 그냥 인간의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가 아니었나. 근데 저는 바바가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자꾸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로 자꾸 나왔는데 저는 그 걔가 이제 약에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죽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자기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희망을 받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바바가 죽음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죽지 못하고 있는 거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죽지 못해 사는 것에 대한 네. 그래서 낙관적이기보다는 저한테는 그냥 진짜 죽어도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 같았어요. 정말 노은 봐봐. 정말. 다 놔버린. 그래서 바바는 생물 연구를 참여했던 것이고 실험 대상이 되온 거죠. 인간 이제 쥐가 됐다면서 그레이 아저씨한테 네, 남편한테 그렇게 밝히는 장면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반부에 나왔던 이불을 뒤집어 쓰면서 괴로워하는 잭의 망상이 들어맞았던 거죠. 데자부가 맞았고 죽음이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가 아니라 죽음이 두렵습니까 하는 그 지원자 공개 모집을 보고서 이제 잭이 찾아갑니다. 미스터 그레이를. 여기가 진짜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봤어요. 아니 총 맞을 위기에 놓였는데 막 화장실 용변을 막 보려고 막 앉아 있거나 막 고기 생선 막 과일을 먹지 말라는 정말 이상한 막 대사들이 나오고 결국 이거는 저는 미친 놈이 말하는 백색 소음 이것도 결국 화이트 노이즈였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화이트 노이즈가 들린다는 거는 잭의 분노로 눈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게 더 크게 들려서 더욱 큰 분노로 나왔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접근이 되더라고요. 그 죽기 직전에 처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계속 막 이렇게 헛소리하고 상황 파악을 못하고 결국에는 그런 그 이제 초반에서부터 나왔던 그런 헛소리들이 백색 소음들 그리고 이제 여러 카더라들 그런 것들이 실제 죽음 내가 지금 처한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도 좀 봤던 것 같아요. 상황 분간은 오히려 더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여기서 저는 뭔가 딱 오더라고요. 보면 바바가 파란색 옷을 입었는데 총에 맞아서 빨간색 피를 흘리거든요. 네, 그게 아마 이 장면하고 뭔가 연계가 돼서 말을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닐까 싶었고 여기서 하나 이제 또 제 뒤통수를 때렸던 게 작게나마 음악이 하나 흘러나와요. 그 네. 엘비스 프레슬리. 그게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의 Can't Help Falling in Love.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히틀러하고 엘비스를 한 장면에 연관지어서 넣는다고 하는 순간에 이제 이거는 별점을 올릴 수밖에 없어. 나는 그런 생각이. 맞아. 그런 포인트 영화 광들이 좋아하는 포인트긴 하죠. 허를 찔려버리는 그런 영화였고. 영화를 보면서 베드록 뱅인도 생각이 났어요. 뭔가 블랙 코미디도 그렇고요. 이렇게 세 개의 구성으로 나눴다는 것도 그렇고. 그게 조금 많이 와닿고 뭔가 여성 캐릭터가 뭔가 주도적으로 뭔가 뭘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것도 뭐 와닿았던 것 같고. 그래서 총에 맞은 그 그레이 탈모인이 치료를 위해서 성당에 도착하는데 이것도 되게 웃기잖아. 그 성당이냐 그거 애초에 나는 응급실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니까 성당에서 되게 성당 당황했어. 교회 그랬는데 두 부부는 침대에 누워 있는데 쇼핑 카트에 태워버리는 거죠. 이것도 당연히 뭔가 슈퍼마켓하고 연관이 돼서 그 수동적인 그 한 인물로밖에 상품으로밖에 나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서 더 웃기는 거는 수녀가 천국을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믿으라고 그냥 자기가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큰 마지막 한 방의 풍자 장면이었다고 보고요. 근데 결국에 남은 메시지는 서로를 믿으세요. 서로를 믿고 그런 말도 해요. 수녀가 우리가 믿지 않으면 세상은 멸망을 할 거다. 그러니까 믿는 척을 안 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녀는 이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믿음에 있어서 그 의문을 가질 수 있어도 본인이 믿어야 되는 의무감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멸망하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우리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잊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체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제 뭐 히틀러 같은 환상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 재난 속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딱 빛이 딱 들어오잖아. 그리고 나서 또 네, 전환이 네, 되니까. 전환이 되고. 음. 네. 마지막은 야 슈퍼마켓 시퀀스. 그거 할 때 딱 또 마지막에 보면 문이 딱 열리면서 바로 시작되거든요. 또 새로운 세상 문이 열리는 관점이 열리는 거고. 사람들이 춤을 추는데 야. 그러니까 보통은 근데 춤이 돌고 돌더라고요. 도는 장면들이 많다. 웃긴 게 이제 그 상품을 들고 여기 안에 뭐가 있지? 뭐 이렇게 하는. 뭐가 있지? 이렇게 하는 게 있었지. 그러니까 보면 고객들은 고객들끼리 맞춰서 춤을 추고요. 직원들은 직원들끼리도 맞춰서 춤을 추고. 그래서 뭔가 이게 각자의 동작만으로 즐기는 각기 다른 모습. 이것 또한 뭔가 백색 소음하고 뭔가 연관이 되면 듣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 생활에 진짜 다시 보고 싶어진다. 상당히 저는 그래서 굉장히 엔딩 크레딧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찍을 생각을 했으며 이 영화가 결국 사회적인 메시지에 도달했는데 결국 마지막 장면이 슈퍼마켓에서 끝난다고 라는 그 지점. 그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딱 끝나서 이제 불이 딱 켜졌는데 맨 처음 든 생각은 이게 노아 바운백 영화야? 없다니까. 그 생각이 먼저 들었고 1도 없어. 정신이 굉장히 없었고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뭔가 그렇게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 같이 난 나밖에 없어가지고 시네큐브에서 딱 나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 약간 모르겠는데 어리 빠져 있는 잘못 거야. 들어왔나? 내가 관 잘못 들어왔나? 이런 생각했을 거야 분명히. 왜냐면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아니거든 분명히. 그래서 후보로 갈릴 수밖에 없고 진짜로. 그리고 홍보도 약간 어떤 티저 예고편에서는 굉장히 이런 심오한 주제같이 그런 드라마같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예고편에서는 굉장히 그냥 결혼 이야기의 어떤 조금 다이나믹한 버전 이런 걸로 치환을 해가지고 예고편을 만든 데도 있더라고. 보면은 두 번째 예고편 보잖아? 그러면 이거 평점 1점도 안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긴 거 있고 짧은 거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떤 걸 기대하고 다 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갈릴 수가 있어. 근데 다 결혼 이야기를 기대하시지 그랬겠지. 않아요? 노아 바운백 영화니까. 하고 아담 드라이버도 나오겠다. 근데 뭔가 약간 그런 상징적인 우화, 돈 눈껍 그리고 데어위비 블러드 이런 영화 좋아하는 사람이 이거 그렇대 하고 소개시켜서 가잖아. 그럼 이거 만점받을 수 있는 영화예요. 이거는 진짜 너무 메타포가 많아서. 오케이 한 줄 평 해봅시다. 한 줄 평. 더 얘기를 하고 싶지만 한 줄 평. 저는 영화관에서 저는 별로 좋지 않게 봐서 영화관에서 보긴 아까우니 넷플릭스로 볼 것 이렇게. 비판이네. 그럼 See you on Netflix. 이거는 가치가 없다는 거. See you on 그 정도는 아니고 6점. See you on Netflix. 네. 저도 6점이니까 쏟아지는 내용 또한 소음이다. 쏟아지는 내용 또한 소음이다. 네. 저는 너의 백색 소음이 들려. 너의 목소리가 들려. 다음 분 마지막 피날레. 21세기 미국 자본주의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가지 시각? 시각이 뭐죠? 히틀러하고 그거야? 엘비스야? 그러니까 희망도 있는 거고 잘못되면 그러니까 그런 낙관론이 결국에는 재앙을 만들고 근데 그 재앙 속에서 아이러니하게 인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는 그런 낙관론 덕분에 살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런 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보면 자꾸 미국을 언급하긴 하지만 이게 뭐 어느 나라 가도 다 이런 유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이런 그러니까, 시스템 속에 애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여기 등장 인물들이. 그러니까 그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재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우리가 잊고서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거는 낭만들 그리고 어떠한 믿음들 뭐 종교가 있을 거고 천국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인간성을 안 잊고 살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스템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들이 살면서 근데 결국엔 또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살 수 있는 거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동시에 근데 또 다시 또 재앙을 낳는 것들이 그런 믿음 맹신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돌고 도는 거죠. 사회적인 혼란을 보여주는 어떤 외부적인 요소랑 인간 내면이 그 불안을 갖고 있는 그 내면적인 모먼트를 그냥 다 보여준 게 아닐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복합적으로 정신이 보여주는 없고 그런 거죠. 레이어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돌고 도는 인생 그거 생각나네. 언제쯤 사랑을 아, 이거 인생은 아름다워. 인생은 언제쯤 세상을 다. 그래서 마지막 슈퍼마켓도 인생은 아름다워 생각났다니까. 아, 계속 언제쯤 사랑을 다. 할까? 근데 뭔가 좀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 부금으로 그렇지. 코리안 노래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멋있네. 이게 국뽕이지. 유승용님 나오면서. 네. 영일이도 59회차 화이트 노이즈 안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복잡했고 난해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견과 댓글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59회차 화이트 노이즈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